공무원 30년 퇴직 후의 배신. 아내는 떠나고 난 월 32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만 남았다. 그래도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낫겠지. 퇴직 1년 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.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누구보다 계획적이라 자부했기에 걱정이 없었다. 은퇴 후 월 320만 원. 대출도 다 갚았고 차도 큰 거 팔고 경차로 바꿨고 집도 작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. 그런데 정작 은퇴 후의 삶은 달랐다. 그리고 3년 만에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떠났다. 당신이 꿈꾸던 은퇴, 나한텐 악몽이었어. 이 말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돈다. 은퇴 후 월 320이 왜 무너졌을까? 많은 사람이 연금만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은퇴를 맞습니다. 공무원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심지어 자영업자까지도요. 그런데 말이죠. 실제 은퇴 후 삶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. 나는 돈보단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인생이 허전하더라고요.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? 그럼 이제 은퇴 후 무너진 삶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단순한 월급 계산만으로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지를 들려드릴게요. 사례 1. 30년 공무원, 계획은 완벽했지만 아내의 외로움은 계산 못했다. 김정호 씨 63세는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습니다. 연금은 세후 기준으로 매달 320만 원 정도. 퇴직 전엔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난 연금이 있어 다행이야 라고 자랑도 했죠.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.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아내와는 매일 소소한 문제로 부딪혔습니다. 김 씨는 시간 날 때마다 등산하고 TV 보고 낮술도 조금씩 시작했지만 아내는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. 결국 아내는 별거를 선언했고 김 씨는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 모양인가라는 좌절에 빠졌습니다. 돈은 준비됐지만 함께 사는 방식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. 사례 2. 교직 32년, 명퇴 후 여행하며 살자던 꿈 현실은 싸움과 지루한 뿐. 이정은 씨 61세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. 남편과 함께 32년을 일했고 은퇴하면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여행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. 여행도 며칠이지 일상이 되니 그게 또 지겹더라고요.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다 비슷하고 오히려 집이 그리웠어요.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다고 해요. 함께 있어도 대화는 없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이 씨는 남편과 평생 같이 살았지만 정작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.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빈 공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사례 3. 자영업 25년, 월 300이면 충분하다 믿고 가게를 접었다가 최정숙 씨 58세는 수원에서 25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. 은퇴할 땐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이젠 좀 쉬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가게 문을 닫았죠.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.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늘었고 손자, 손녀 생기니 용돈과 선물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.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착각. 글쓰니 노후 설계 전문가, 실버라이프 컨설턴트 김현정. 공무원 30년 퇴직 후의 배신. 아내는 떠나고 난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착각만 남았다.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수많은 중장년층이 맞이하게 될 은퇴 후 현실의 축소판입니다. 많은 이들이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기대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합니다.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무너지는 삶의 원인을 3가지 관점 재정, 관계, 삶의 의미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제안합니다. 1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의 함정. 공무원, 교사, 공기업 직원처럼 안정적인 정년을 마친 분들은 월 평균 25만 3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. 표면적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.
하지만 충분하다는 착각은 세 가지 요인을 간과한 결과입니다. 첫째, 예측할 수 없는 변동비. 의료비, 부모 봉양, 자녀 지원, 손자 손녀 용돈, 각종 경조사. 고정 지출 외에 매달 5만 100만 원의 변동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사례 1. 63세 김정호 씨 전직 구청 공무원은 월 32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부모 병간호와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한 달 평균 4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서 2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. 결국 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. 둘째,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. 은퇴 후는 10년,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. 현재 320만 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지니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셋째, 심리적 여유 부족. 적당한 여행, 외식, 취미생활, 사회활동 등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. 인간은 단순 생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은퇴 후 관계에 대한 준비 부족.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게 됩니다.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습니다. 사례 2. 교직에서 32년을 근무한 이정은 씨 61세는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인생 2막을 꿈꿨습니다.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대화는 줄고 갈등만 남았습니다. 결국 여행 후 별거를 선택했습니다. 관계는 퇴직 이후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. 함께할 취미, 공통된 목표, 독립된 개인 시간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. 은퇴 전부터 함께 생활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3. 자존감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위기.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은 은퇴 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더 이상 사회적으로 불릴직함이 없고 일과 일정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. 사례 3. 자영업을 25년간 하던 최정숙 씨 58세는 이젠 쉬고 싶다는 생각에 가게를 정리했지만 은퇴 후 불안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.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더불어 무기력감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. 결국 다시 포장 김밥 장사를 시작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. 단순한 수입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역할 유지와 자존감 회복입니다. 경제활동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. 작게라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 3단계. 생활비가 아닌 삶 전체를 계획하라. 단순히 지출 목록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스스로 질문하세요. 시간표를 짜고 일과 취미, 사회활동 등 일상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.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하라. 퇴직 전부터 하루 일정 중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해 보세요. 독립된 시간과 공유하는 시간을 분리하고 각자의 공간도 중요합니다. 은퇴 후 여행 계획보다 일상 속 동행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. 수입이 작아도 일을 지속하라.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활력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. 동네 마트, 작은 가게, 온라인 중고 판매, 유튜브, 블로그 등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.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. 관계, 시간의 흐름, 삶의 의미라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연금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. 월 320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활 방식, 관계의 질, 자존감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그 돈은 곧 불안과 고립의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.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때입니다.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. 30년 후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.